자, 어, 오늘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알겠어. 인간관계론이란 책인데, 사실 엄청 유명한 책이지. 이 책은, 음, 당연히 선생님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도 고전이었고, 최근에도 유튜브나 TV나 이런데,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런 자기계발서 중에는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자기 개발서의 어떤 원조와 같은 책이고 굉장히 성공한 책이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팔려 나가고 있는 책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론이라는 책, 이런 자기계발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좀 읽기에 약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고 심오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1차적으로 선생님이 음, 그래도 어떤 분야의 고전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그것도 이제 한두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꾸준히 80년 정도를 계속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읽고 있는 책이라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읽기 시작했고 오래 읽었어. 그리고 어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도 제 마지막 장을 다 덮었거든.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수업 전까지는 다 읽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읽었는데 읽으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꼭 너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 직장 동료들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되는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 인간관계는 엄청 소중하지. 그런데 이 책에서 어떤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리고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반론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일종의 데일 카네기하고 이제 토론처럼 선생님 마음속에 반론이 계속 일어나더라고. 뒤쪽에서 언급하겠지만 특히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너무 이게 극명하게 달라서 두 사람이 선생님 마음속에서 약간 토론을 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어떤 일화들을 대할 때 특히 회사의 직원들과 일화나 가족과의 일화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음, 실제로 선생님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나의 에피소드나 주변 사람들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 그래서 아마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 자체가 그 뭔가 심오하고 깊이 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든지 삶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런 책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일화들, 에피소드를 위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희들도 읽으면서 음, 너희가 나중에 혹은 지금 학교 안에서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너희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자는 데일 카네기고 음, 이게 원제네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by 데일 카네기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진짜 인플루언서 아저씨고요. 작가고 강사고 글 쓰고 강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 교사 세일즈맨 등을 거치면서 YMCA에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 대화 연설 기술을 강의하면서 이런 강좌가 만들어졌고 요즘으로 치자면 누가 있을까? 설민석 같은 사람? 아니면은 누가 있을까? 김미경 뭐 이런 그 강연 위주의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같은 거지. 그러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 뭐 이런 거네. 다른 책들을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생님 데일 카네기의 다른 이런 자기발서를 더 읽을 거냐 그러면 더 읽을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도 사실은 약간 그 어떤 변형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데 보람은 있었어. 그러니까 대단한 그 자기계발서의 고전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했다는 어떤 그런 뿌듯함 같은 거 누가 이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인간관계론에 대해 이해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는 뭐 의의라면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그 본문에서 읽으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그중에 몇 군데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일화는 이제 47페이지가 아주 앞쪽 페이지죠. 선생님이 이북으로 페이지가 있어서 아마 너희 종이책하고는 좀 이렇게 쪽 차이는 날 텐데 전체적인 위치는 되게 비슷할 거야. 음, 알카포네 그 미국의 대표적인 무시무시한 마피아 이탈리아 갱의 두목이지. 쌍권총 크롤리. 선생님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그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할까? 어, 자기 스스로는 되게 그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하면서 쌍권총을 잘 다루는 또 질투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앞쪽 내용은 얘네들이 자책하지 않고 나름의 이유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뭐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범죄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도. 당신이나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떨까? 당연할 거란 얘기지.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웨이커는 이렇게 고백했어.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끄집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리려 했다는 건 없다. 뒤쪽 얘기는 맥락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써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것, 남에게 비판을 통해서 왜 꾸짖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어리석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숙제를 안 해왔냐? 또라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꾸짖었어. 그러면 지금 존 메이커에 의하면 뻘짓을 한 거지.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손물을 편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대. 왜?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비난하면 오히려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면 비난하는 것은 그냥 내 화풀이는 비난의 효용이긴 하지. 막 욕을 해가지고 어이 속 시원해. 넌 나쁜 새끼. 뭐 이렇게 하면은 편안한 마음이 될지 몰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교정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라면 비난이란 방식은 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 비난 위험하다. 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 훼손시키고 적개심 불러일으켜서 공격하게 하니까. 아마 여기서 이 책에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을 수도 있어. 음, 남의 신, 네. 예신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데일 카네기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내가 그 이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삶의 지혜 같은 거잖아. 남을 꾸짖어서 비난하는 것은 진짜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음, 이유에서. 내 예신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무작정 꾸짖는 거는 좀 음, 잘못된 건데, 음. 자신한테 피해가 됐거나, 어, 무작정 비판하기, 꾸짖기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체로 동의한다는 거야. 저런 말에. 네. 음. 누가 꾸짖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 어떤 사람이 꾸짖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네. 어떤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래. 부모님이 꾸짖으면 왜 효과가 있는 거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말이. 그래? 나는 예전에 선생님,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을 텐데. 뭐 예신이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착한 어린이구나. 맞아요. 아, 그래. 그래. 예서야, 조혜서, 조혜서 마이크 안 되나? 음, 김하은, 네. 하은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부분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평상 생각이. 저는, 음, 그래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남이 그 하은이를 이렇게 비판한 경험 당연히 있겠지. 부모님이 너 이렇고 조심해야 돼 라든지 이렇게 혼내고 비판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물론 하은이는 그런 경험 많지 않겠지만 그럴 때 아, 나 이거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아무래도 비판이나 비난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음, 했었을 거니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아, 우리 데일 카네기 선생이 이렇게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 선생님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나 봐. 너희들은 비판을 되게 수용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음, 선생님이 어,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제자들은 말을 좀 듣는 편이야. 그래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예신이랑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왜 누군가의 비판은 내가 수용할까? 그 누구냐 비판을 해주는 주체가 비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똑같은 말이라도 예전에 선생님 클 때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근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라고 잘 안 하시긴 하는데 한 번씩 혼내시고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시면 그 말은 되게 잘 들었던 것 같거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은 근데 듣자마자 되게 화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빡이 진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대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얘기는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물론 이 다양한 명수들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은 선생님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이해관계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잘 되라고, 진짜 속상해서 함께 속상해 해주면서 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안타깝게 여기고 너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자존심에 덜 상처받고, 이렇게 적개심이 덜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어떤 공격적인 말로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 설득의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가 설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 첫 번째는 파토스, 감정이라는 뜻인데 듣는 이의 감정.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상태인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따위로밖에 못하니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감정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충분히 들을 만한 상황인지를 살펴야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로고스. 뭐뭐 헬라어 로고스는 뭐뭐 로지라고 하는 이 논리,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말인가. 그러니까 설득이 잘 되려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삼단론법에 맞게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야지. 무조건 너 이거 고쳐. 왜? 그러면 뭐 안 고치지. 당연히. 선생님이 지방 출장을 이제 가서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선생님 부인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막 비싼데 바가지 쓰고 사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마트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트 점원분께서 선생님한테 아, 그 찍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야. 나는 그 귀찮게 선생님 부인이 하기 싫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도 싫은데 찍고 있는데 찍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나의 듣는 이의 감정 상태가 벌써 기분 나쁜 상태에서 들었어.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들린 거야. 그분도 별 생각 없이 내부 방침이 사진 찍지 못하게 하니까 가격 찍지 말라고 한 건데, 뭐 오해했을 수도 있고, 내가 경쟁업체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이렇게 쳐다본 거야. 여러 사람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창피했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자연스러운 행동이 금지당해서 되게 좀 기분이 언짢았어.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 아, 그래요? 이유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 사진 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 못하는 거야. 설명 못하고 뭐 어버버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 그냥 찍지 말래 그냥. 뭐야? 로고스가 없는 거지. 담이나 정담인? 네?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이 추측한 말을 그 사람한테 설명해 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너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나, 정답이? 선생님 예. 한마디 해지 점장 나오라고. 어, 야, 점장 나와. 점장 나와. 왜? 내가 설득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점장 나오라고 해놓고서 보니까 내가 과했다. 그래서 점장이 나오셨어. 점장이 나오셔서 왜,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을 잘 못 하셨다고. 딱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점장 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자 한다고. 왜 이게 내가 자연스러운 내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아내가 가격을 궁금해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평촌에 있는 아내한테 이걸 보내는데 왜 이걸 제지를 하냐. 그랬더니 그 점장이 내가 이제 블랙 컨슈머잖아. 나쁜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찍으세요. 그러는 거야. 찍으셔도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다음에 다시 장을 보겠다고 감사하다고 나왔어. 설득을 하려면 설득이 잘 되려면 나를 사진을 못 찍게 하려면 파토스 로고스가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토스야. 에토스는 윤리, 말하는 사람의 도덕성. 음, 정신우, 신우야. 네.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저 말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설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슨 얘기일까? 독성이 좋으면 신뢰가 더 높아진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설득이 된다 이거잖아.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집에 막 네 발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네. 정신이가 나중에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네 조심할게요라고 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겠지. 아버지가 네. 솔선수범하고 아버지가 훌륭하신데 그때 이제 아 우리 아들 술 너무 강하게 먹지 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듣겠지. 아버지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막 잔소리만 하고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설득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의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변화를 시키려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그거 되게 어려운 거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 비난은 안 좋은 거고 남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볼 때는 그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상황 맥락이나 이게 듣는 이의 감정을 잘 고려한 설득이 돼야 되고 말한 사람이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자가 충분히 이 자신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면 나에게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한다. 어떤 선생님도 예전에 그 뭐 요즘은 뭐 교회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은 되게 참 경건한 삶과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겉으로는 보이잖아. 그러면 뭐 요즘이야 뭐 그런 성직자에 대한 어떤 이런 그냥 직업으로서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비판적 심리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아주 성직으로 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진심으로 좀 받아들일 자세가 좀 돼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그 단정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음,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한대. 음,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 인정의 욕구는 뭐 정말 중요한 욕구지요. 아마 이것이 앞에 있는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지. 나를 그냥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느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히려 그냥 뻗대는 거지. 난 네 말 안 듣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이제 프로이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 존 듀이라고 하는 프로마티즘 철학자죠. 미국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어, 진짜 이,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면 그쯤 되면 부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라고? 그 누구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거지. 왜? 그게 그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거니까. 음, 이게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인정 욕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주인은 노예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고, 노예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노예인데, 노예는 주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만 뭔가를 창조하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저 잘했지요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인정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쁘다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 그 인정욕구의 충족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똑똑한 사람 된다고. 반면에 주인은 노예가 우리 주인님 멋있어요. 우리 주인님 똑똑하네요. 그래도 전혀 난 노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일도 노예가 다 하고 노예로부터 인정받아봐야 뭐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안 똑똑해진다고. 그러면 노예가 나중에 주인보다 더 똑똑해져서 이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구조에 균열이 생겨서 항상 지배하는 사람과 피지배자 사이에는 이런 갈등들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벌어져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이 노예 측면처럼 인정 욕구에 대한 충족과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존재들이 자꾸 세상에 더 큰 힘을 갖는 방식으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간다. 이게 이제 노예의 변증법 혹은 해겔의 이제 변증법인데, 어,
해결은 역사의 이런 그 원동력을 바로 이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고 싶은 이 욕망에서 어, 찾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진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이 역사를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어, 운영하는 원리이고 근본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계발서가 그 어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인데 이런 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효용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좋은 얘기들을 아는 얘기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는 어떤 고전의 방식으로 어떤 유명한 책의 방식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되게 성공할 수 있어. 우리의 이익을 부추기면서 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려주는다는 점에서 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이론이어서가 아니라,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라도 조금 보통 사람, 다른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들은, 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 이런 책의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봅시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이 동명이인의 그 철강왕 카네기, 어, 미국 철강회사, 아메리칸 철강회사인가? 제너럴 뭐였나? 아무튼 그 미국 철강회사의 우리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동명이인의 재벌의 그 참모 중에 부하 중에 수업을 한 사람이 지금으로 치자면 천억 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 뛰어난 능력을 갖췄어요? 라고 했더니 나는 사실은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철강과 관련된 이 수많은 전문가들보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수천 배의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래. 이건 엄청 중요하죠. 내가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가 스스로만한 비결은 다른 것 같다. 이 말은 동판의 세계요.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또 과장이 들어갑니다. 데일 카네기의 이, 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선생님 어디로 찾는지 못하나네요.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라틴 동사의 활용이나 브라질의 영광 강우량을 외우는데 시간 낭비하기보다 이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거래. 약 팔고 있지만 도움이 되겠죠. 말했다. 부하 직원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 야, 선생님이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너희들한테 공부를 잘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선생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차와 집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 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똑바로 알려줘서 너희들한테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 강의의 본질이고 좋은 선생님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것도 야,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자산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려고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 내가 리더로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대로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면 당연히 너희도 성공한 사람 되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래. 아,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맥락에선 그렇대.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대.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 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어 과연 그런가? 진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것은 진짜 효과가 없고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그 연봉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인가? 음, 더 디테일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어,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그냥 칭찬만 한다고 될 거는 아니지. 음, 자, 김시윤. 네, 시윤이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시윤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뭐 팀플을 하거나 같은 뭐 이런 걸 할 때 네. 칭찬하고 비판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 성향을 알고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성격이 아, 칭찬받거나 하면 의욕이 죽는 사람이 있고 음, 비판받으면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성격을 파악하고서 행동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지. 사실은 그때그때 좀 다른 거잖아. 음, 맞는 말이지. 그러면은 스스로 시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걸요? 너는 칭찬받으면 아, 저는 그 어머니한테 충분히 비판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이 조금 더 좋습니다. 칭찬이 좋은 건 당연하지. 음. 칭찬형인 것 같아요. 칭찬 받아야지 뭔가 동기부여가 돼요. 아, 그래? 네, 선생님이 칭찬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음. 네. 어떤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면 시윤이도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편이야? 어, 다른 친구들한테 칭찬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내로남불이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내로남불에서 나면 불륜이잖아. 막상 칭찬할 걸 찾다 보면 오히려 칭찬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음. 칭찬할 거를 막 찾을 만한, 그래. 특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왠지 좀 오글거려서 욕은 많이 해도 칭찬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어, 그래도 그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 격려받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상대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 근데 남의 마음은 그 선생님들 치윤이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시윤이가 선생님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면 나도 시윤이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칭찬받았을 때 집에 가서 선생님 이거 되게 그,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 진짜 잘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강의 짱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왜 그래? 라고 겸양을 하기는 하지만 선생님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 하거든. 그렇지 않을까? 남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진짜 뭐 엄청 뭐 대단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칭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생님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뭐 그런 간단한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곱씹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칭찬을 잘 해봅시다, 우리 서로. 네. 그래. 어, 남들 비판하는 거 엄청 쉽지. 선생님 예전에 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 선생님 시절에는 되게 훨씬 더 야만적인 사회 문화였거든. 그래서 실제로 막 선배 장교들이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욕을 너무 많이 하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이제 밑에 부하들이나 그 어린 나이에 다들 그냥 계급만 높아가지고 밑에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하는 게 너무 그게 일상화된 거야. 몸에 배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벗어나는데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 이건 습관이라. 선생님 친구들 중에 선생님한테 되게 친절하게 칭찬해주는 어떤 선배가 있어. 그 선배가 나한테만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데 그 선배랑 이렇게 그 선배를 이렇게 지금도 떠올리거나 그 선배를 이렇게 만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좀 충만해져서 내면이 좀 충만해져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잘 못하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신이 실패나 사회적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는 당장 노래하고 고집부리는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프랭클린의 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미국의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지. 뭐 연을 통해서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과 말을 삼가기로 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도 삼가기로 했다. 심지어 내 의견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나 표현도 하지 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이고야 선생님이 마음이 급했나 보네. 등등의 말을 피했다. 그 대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내 말이 어떤 진리라든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남에게 강요하는 말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왜 내가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그 전제로 깔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완곡한 어법이잖아.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거야? 이거는 시간을 한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이 맥락에서는 내 관점이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에나 후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 보장하는 건 아니야. 이런 전제를 하는 어떤 겸양의 그리고 나의 오류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방식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반박하고 아, 너 틀렸잖아, 이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조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내 자신을 떠나하지 않았대. 이 책에서도 그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앞쪽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실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성경책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셰익스피어 전문가가 한 명 있었고 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야라고 그렇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그 정도의 말은 왠지 성경책에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그게 그 데일 카네기가 그 말은 성경책에 있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셰익스피어 희곡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셰익스피어 전문가한테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했더니 이 친구인 셰익스피어 전문가가 데일 카네기한테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고요. 그거 성경책 맞아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델카네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 맞은편 사람 없을 때 무안해가지고 가서 얘기했더니 야, 당연히 그것은 셰익스피어에 있는 건 맞는데 너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지적으로 모자른 사람 혹은 자기는 나는 우월하고 열등한 사람을 만드는 그 태도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가 어떤 정확한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정확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 그래도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T들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우월하고 특히 나의 지적 능력이나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하고 상대는 그게 틀렸어라고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나는 우월하고 너는 상대적으로 열등해라고 하는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공격성이 내재돼 있다. 그 공격성으로부터 나는 어떤 가학적인 상대를 학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아까 선생님 예시로 든 그런 사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진리는 진리지. 진리를 말해야 되고 우리가 팩폭이라고 하잖아.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상처받는 방식이라도 팩트는 팩트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상대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 데일 카네기식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음, 박준성, 준성아, 준성이 마이크 안 되나? 그러면 홍성택 군, 네, 어, 홍성택 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지? 선생님 착각인가? 아, 저번 주에 참석을 아, 그래. 안 해. 야, 예. 성택, 너가 볼 때는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실제 상대가 네, 갖고 있는 어떤 결점이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개선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이 프랭클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사실은 되게 돌려 말하고 이게 자신을 겸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어, 저는 팩트 폭행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받는 거 하는 거. 완곡하게, 완곡하게 받는 거, 말하더라도 이제 어, 의사를 좀 잘 전달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음. 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팩트로 말해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성태기가 딴 친구한테 말할 때 그런지 들을 때 그런지 들어도 그런 것 같아. 저는 말할 때나 들을 때나 다 팩트 폭행 중이고, 아, 그렇구나. 상처받는 사람 없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뭐, 저는 별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 우리 어떤 친구가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태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감이 높은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 어떤 장점이나 단단함에 대해서는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어서 너가 일부분을 수정해주길 바라는 것도 나한테는 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내면의 단단함이
성택이한테는 있는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마음이 그 씩씩하지가 않아. 그래서 네. 그 사람 봐가면서 팩트 폭행을 하더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상처를 잘 받는 아주 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이제 hun비자라는 고전에서는 영린이라고 하거든. 거꾸로 돋은 그렇지 비늘이지. 그래서 용이 어 용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나? 용이 비닐이 이런 방향으로 나 있는데 여기 있는 영린 하나가 있다는 거야. 용은 왕을 상징하는데 한비자에 의하면 신하가 임금을 올라타서 용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대. 단 영린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데 그 영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선심 생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권력자의 영린은 자기 부인인 것 같아. 자기 부인 얘기만 나오면 뭐 화를 내고 화들짝 막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 대통령은 부인 얘기만 하면 빡이 치니까 그 얘기는 돌려서만 말하면 내가 다를 수도 있겠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함께 일할 수도 있겠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린, 그 사람이 진짜 아파하는 그거 누르면 그 사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팩폭을 하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일반화되기 좀 어려운 얘기로 보입니다. 성태기한테는 선생님이 그러면 강한 팩폭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데일 카네기의 이해가 너무 상반돼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의 지식인이고 피렌체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프랑스 통일된 프랑스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이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피렌체 공국의 이제 그 군주에게 군주란 모름지기 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군주론이라고 하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어, 춘추국 시대 한비자라는 책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영향을 끼친 것이 군주론이다, 마키아벨리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가의 질문에 대한 나의 견해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둘 모두를 함께 성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래. 왜냐하면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러운 사기꾼에다가 위선자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혈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야. 인간이 쓰레기여가지고 인간에게는 좋게 대해줘가지고는 그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두려워서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보다 하는 대상을 해치는데 덜 주저한대. 존경이라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줘가지고, 이렇게 상대가 뭘 했을 때 내가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게 존경인데, 인간 극도로 이기적이므로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저버리기가 쉽대. 하지만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요. 그래서 통상 마키아벨리의 이런 생각, 인간에 대해서 거의 뭐 악마처럼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 인간관을 가지고 그 목적, 그 어떤 수단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이 악한 수단을 써도 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그래서 마키아, 아이고, 마키아벨리의, 아이고, 리의 이즘이다. 그래서 주의다라고 해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마키아벨리 얘기를 듣고 있으면 데일 카네기와 달리 또한 설득력이 있단 말이야. 어,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라는 말에 의미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까지 지금 책을 어, 도서관에 동시에 지금 여러 학생들이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지금 평촌에 있는 책들을 도서관에 동시에 빌려가지고 못 구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책들을 잘 구해서 어, 이렇게 꼼꼼히 몽땅 다 읽을 시간이 안 된다면 이게 챕터별로 목차별로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챕터 위주로라도 이렇게 몇 개를 좀 봐봐봐. 그래서 좀 보다 보면 사실은 이걸 다 안 봐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도 준비하고 이게 다 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처음부터 정독을 해서 끝까지 뭐 뒤에 서문까지 다 서문부터 뒤에 후기까지 다 읽었지만 너희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또 정독을 뭐 요구할 만한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선생님하고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같이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남들한테 설명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입시에서 면접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로 구성이 좀 돼 있는데 어,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특히 인성 파트와 관련해서 자신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나 어떤 팀워크의 노하우나 팀워크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할 때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책인 거는 같아. 되게 착한 말을 잘 써놨으니까. 마키아벨리처럼 저렇게 험악하게 안 써놓고. 그래서 그런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어, 잘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질의응답은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는 두 번째 마무리 시간을 할 거고요. 어,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뭐 선생님도 이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었어.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너희가 나중에 뭐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어떤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괜찮은 이야기도 많고 이 책이 70년 전, 80년 전 책이다 보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양성평등의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성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어, 좀 걸러서 읽기를 바라고요. 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줘라 뭐 이런 거 재미있어. 그래서 열심히 꼼꼼히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봅시다. 안녕. 음,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안녕, 그래. 안녕. 안녕, 안녕, 안녕.